석유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모든 석유가 다 그런 모습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석유의 이미지를 넘어서 그 놀랍도록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시추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말이죠. 근데요, 이 원유라는 단어 하나에 사실은 정말 많은 종류와 등급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와인 같아요. 모든 원유는 저마다 다른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석유라는 말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뜯어보고요. 석유를 나누는 기준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몸값 비싼 경질류부터 다루기 까다로운 중질류까지 쫙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류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원유는요, 딱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색깔, 끈적임, 성분에 따라서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물질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석유를 어떻게 구분하고 등급을 매길까요? 모든 건 아주 간단한 기준, 바로 무게에서 시작합니다. 물보다 가벼운지 아니면 무거운지, 이게 바로 원유를 분류하는 핵심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바로 비중이라는 건데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물질이 물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밀도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는 이 비중을 API 비중이라는 특별한 척도로 바꿔서 씁니다. 미국 석유 업계, 즉 API가 만들었죠.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PI 숫자가 높을수록 기름은 더 가벼워지고 API 숫자가 낮을수록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API 비중이 높다는 건 기름이 물처럼 묽어서 잘 흐르고 정제해서 휘발유 같은 비싼 제품을 만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가 높죠. 반대로 API 비중이 낮으면 꿀처럼 아주 끈적하고 무거워서 정제원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가치 사슬의 맨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보죠. 바로 석유 업계의 샴페인이라고 불리는 모두가 탐내는 최고급 원유들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PI 비중이 50도가 넘는 초경질류는요, 아주 가볍고 휘발성이 강해서 거의 바로 휘발유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35도에서 50도 사이인 경질류는 불순물인 황이 적고 정제 효율이 끝내주게 좋아서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고급 연료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우리가 WTI라고 부르는 거나 브렌트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경질류에 속합니다. 이 원유들의 가격이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기준, 즉 벤치마트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최첨단 시추 설비 사진은 바로 이 프리미엄 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정제하기 쉬운 고품질의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거죠. 이제 스펙트럼의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흔하지만 다루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원유들, 바로 산업의 일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중질류랑 중질류는 경질류보다 훨씬 끈적하고 황 같은 불순물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젤 연료나 윤활유를 만들고요. 더 무거운 것들은 선박 연료인 벙커시유나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확실히 더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도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특히 중동의 두바이유는 아시아 시장의 기준 유가가 되고요. 러시아의 우랄유나 사우디의 아랍 헤비유 역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유조선, 이 이미지가 바로 중질류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배들은 두바이유 같은 중질류를 가득 싣고 전 세계를 누비죠. 우리 산업 현장과 물류를 움직이는 디젤, 또 선박 연료의 대부분이 바로 이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동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액체라기보다는 거의 고체에 가까운데요. 가장 다루기 힘든 원유를 한번 만나보시죠. API 비중이 10도도 안 되는 초중질류는요, 사실상 아스팔트 찌꺼기인 역청, 즉 비투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끈적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낼 수도 없고요. 땅에서 꺼내는 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캐나다의 오일 샌드 채굴 현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전하고는 완전 다르죠. 거대한 트럭과 중장비가 동원되는 거의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같아요. 이 이미지 하나가 초중질류를 얻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원유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가벼운 초경질류부터 가장 무거운 초중질류까지 API 비중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석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류하는 게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의 경제, 기술,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PI 비중은 그냥 기름의 무게를 재는 숫자가 아니에요. 첫째, 경제적으로 가벼운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유가를 결정하고요. 둘째, 기술적으로 전 세계 정유 공장들은 특정 종류의 기름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건 곧 나라별로 누구에게 기름을 사고 팔지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흐름을 만들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도 무거운 기름은 정제할 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 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류하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와 환경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채굴하고 정제하기 쉬운 경질류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더 다루기 힘든 석유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 에너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